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3교시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으로 오늘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육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1.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일본어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미래인재전형,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 인재전형입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똘똘한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또 앞두고 있는데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힘내요. 자, 오늘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네. 아마 그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치열한 그럴 그런 것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 학생의 이제 가장 특징이 난다면요. 특목고 일본어과에 다니면서 교과 성적은 이제 아주 최상위는 아니긴 하지만 4.0등급 정도 중상위 정도의 성적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는 이제 수상 실적 등 상당한 정도와 우수해서 학생이 이런 상태를 한다면 통상 이제 주요 상위권대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을 이제 응시할 수가 있는데 학생은 이제 주로 교육학과를 원하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 쪽은 또 약간 아직은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과연 이제 교육학과 쪽을 이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연관해서 또 다르게 또 지원의 패턴을 늘린다고 하면 수시 논술 전형이 또 맞을지 아니면 정시에서 수능으로 또 한 번 더 승부를 봐야 될지 이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예, 우리 학생에게 수시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보셨는데요. 네. 오정훈 선생님,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이 특목고 기준에서 중상위권 정도 위치해 있으니까 통상 이제 특목고 다니면서 이제 그 수시나 또 정시를 이제 선택할 때 또 특목고라고 해서 내신이 또 월등히 좀 나쁘면 수시에 도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등급 때까지는 그래도 수시의 주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수시에 대한 중요성을 뒀고요. 그리고 학생의 또 가진 정도의 또 중상위권 정도의 내신에 비해서 수상 실적은 좀 더 많이 받았고 비교 활동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수시 학생 종합전형에 도전해도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수능 모의 성적도 현재 지망하는 선호하는 대학에 딱 거의 미치지는 않지만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또 성적을 좀 많이 올린다고 하면 또 정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시 경쟁력이 우수한 상태에서 정시에 약간의 병행해서 또 지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소개해 주시죠. 1차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시 정시 수능 중심 전형 그리고 수시에 또 하나의 카드를 쓴다고 하면 수시는 모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4장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는다고 하면 2번 정도는 수시 논술 전형도 가능해서 그다음 수시 논술 수시 논술 전형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6월 성적인데요.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한번 등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영역은 원점수 88점을 받았고 예상 등급 2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 나영 원점수 92점 받았고 1등급 예상합니다. 영어 영역 원점수 79점에 3등급 예상하고요. 한국사 43점이 되어서 절대평가 1등급 받을 수 있죠.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한국지를 응시했는데 생유는 41점에 2등급 예상하고요. 한국지는 38점에 3등급 예상해서 국수영사 평균 등급은 2.1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4월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국어는 1등급, 2등급, 한 등급 좀 내려갔는데 거의 커트라인 근방이기 때문에 아주 뭐 많이 내려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학, 나영 그래도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2등급에서 3등급, 한 등급 내려갔죠.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2등급, 한국지리 2등급, 3등급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4월 달에 평균 등급 1.4등급인데 이번 6월 모평은 이제 재수생들이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성적 하락이 좀 예상이 되긴 했었지만 그걸 고려해도 조금은 더 하락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학생 교과 성적 1, 2학년 4개학기 평균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을 보면요. 수학 교과가 2.8등급으로 가장 우수하고요. 영어 교과 4.2, 사회 4.2, 국어 4.8에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4.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신 성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는 4.555에서 중간 성적대를 형성했고요. 수학은 2.243으로서 그래도 다른 과목에서 양호합니다. 영어는 4.544 정도에서 4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내신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친구가 좀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봅니다.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모두 말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상담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네. 말금 6개는 처음 봅니다. 예. 정말 대단한 비교과 활동인데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좀 항목별로 평가를 해주시죠. 예, 또 사회자분께서 MC분께서 처음이라니까 예. 제가 약간 저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주관적인 평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상 경력을 먼저 제가 말금을 평가했는데요. 학업, 토론대, 글쓰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개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특목고락에서 뭐 상을 일정한 정도의 기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은 좀 더 많은 수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율활동 경우에도 1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으로서 학급의 자율적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2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으로서 챙금 활동 수행도 돋보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서 이제 언론부 활동, 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꿈을 그걸 통해서 갖게 됐고요. 시사연구회, 봉사연구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이제 외국인 안내 투약 보조, 통역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에서 하는 활동인데 학생의 현재 갖고 있는 외고의 특성이라든지 또 학생의 어학 특성을 봤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도 학교 진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 일을 통해서 교육 연구자에서 꿈을 많이 키워가는 상황이었고요. 독서 활동에서는 교과 수업, 교육과 관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심층 이해가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학생이 희망한 대학 이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은 이제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지망은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역시 미래인재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3지망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인재 전형을 희망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는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미래인재 전형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를 2지망 이화여대를 지목해 주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한양대 교육공학과도 학생부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합격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는 학생들이 일단 뭐 자기소개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또 우수한 성적을 갖는 학생들이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꼭 합격을 또 자신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일단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이화여대 경우는 뭐 수능 취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과도 반영하고 비교과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쪽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라든지 파워를 가질 수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을 좀 평가해 볼까요? 예,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미래인재 전형 진단서를 보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5개 중에 3개 정도 되고요. 좀 더 좋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중간보다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비교과 준비 5개 중에 4개, 수능 준비도 거의 수능 최저 통과 가능할 것 같아서 5개 중에서 별점 4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의 이제 이화여대 준비 상황들을 보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얼마나 도전 가능성이 있고 또 올해 이화여대 수시의 특징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인은 8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약 8대1, 13대1 정도 나왔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통해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 평가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토대로 고교 개학 기간 동안의 학업 역량을 또 평가하고요. 학교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1단계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데요. 1차적으로 서류 평가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서류 평가에서 교과나 비교과 활동에 얼마나 우수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요. 특별히 높지는 않은데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입니다. 전년대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건 뭐 학교가 이번에 어디가 통해서 이 자료 미래인지 전형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정성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체 활동한 학생들의 뭐 평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표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체로 1.7에서 3.8등급 정도 학생의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는 특목고 기준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 가능하고요. 비교과 활동도 수상 실적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에 우수한 점을 또 특징입니다. 또 하나 수능 최저는 뭐 2개 정도 2등급 충분히 통과 가능할 것 같아서 또 선발 인원도 작년도에 6명에서 올해 8명으로 2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소신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맞춤형 대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서 한양대 좀 제일 1지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한양대 한번 좀 살펴주시죠.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올해 모집에 7명입니다. 2015학년도 5명 모집에 20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 9명 모집에 26대 1이었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는 상당히 경쟁력이 쓰이는 것은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만 내면 되는데 학생부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의 논술 전형에서 원서 클릭하듯이 간단 클릭 하나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서 쓰기가 상당히 간편한 거죠.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형 방법 학생부 종합평가 100인데요. 전형의 특성이었습니다. 한양대 활동 입시 설명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한양대 학생부 종합평가는 일단은 내신 교과 성적은 경량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제하고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적성을 통한 50%는 학업 역량, 자기 소질과 적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 활동 평가하고 인성 잠재력 50%는 타인과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도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요. 이 항목이 모두 학생부에서 적는 기재사항이 모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번 수상 능력, 7번 창의적 생활활동 상황, 8번이 교과 성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 8-2에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평가하고요. 10번 행동 특성및 종합능력,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학생부 종합활동을 평가한다면 수상 경력에 전공 관련 또는 지원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진지를 보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8-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은 직접 교과 능력을 등급에 평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다, 국어가 어떻게 공부했다, 그 사항들이 세부 특기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대학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정성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말 그대로 이게 또 다른 교사 추천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적 합성 관련을 통해서 평가에서 결정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의 학생부 기록 자체가 거의 진실되게 100% 평가받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학생부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워낙 또 학생부만 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 학생들이 일단 한번 도전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 네. 그래서 거의 주요 서영고죠. 스카이대 정도의 교과 능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학생들이 이전에 같이 넣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 바로 최초 합격자가 나오면 더더욱 좋긴 하겠지만 네.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서 또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도전 가능성을 보면은 수상 실적도 일단 우수해서 소신 지원선이 되는데
선발론의 소폭 감산점이 조금 이제 약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추천 전형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모집인은 12명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육학과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고요. 논술 전형하고 정시에서 뽑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했으니까 네. 당연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고요. 서류 100%입니다. 이 전형은 이제 한양대 약간 다른 게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또 들어가니까 일단 한양대식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요,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에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사항이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요. 그건 여기서 교과 성적 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학년별 성적 주의도 중요하고요. 학업 관련 탐구 활동, 교과 관련 수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가지고 학교 유형의 특성이라든지 그 학교에서의 자기 성적대를 보면 어느 정도 성대 지원하더라도 뭐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체제는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당연히 올해 신설한 모집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 사유로는 이제 특목고 기준의 중상위권 정도 교과 성적, 또 비교과 활동도 나름 우수한 점, 그리고 올해 신설한 점들의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학생이 또 이제 교육학과 쪽을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역시 네. 학생도 이 전형을 또 희망하는 걸로 봐서 추천할 수 있는 전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앙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중앙대 교육학과도 추천 전형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죠.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도 5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은 리mek 모집할 때 2015학년도 25대 1이었는데 2016년도 5명 모집 21대 1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은 이보다 조금 완화되는 상태가 되고 학생으로 보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 서류로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입니다. 서류 평가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근거로 해서 지원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중앙대도 대표적 다빈치 인재 전형이 입학사정과 전형의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또 학생 종합 전형입니다. 네.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감 없이 다 표현돼서 경쟁에서 평가가 되는 만큼 학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전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5학년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시학생부 합격자 평균 등급이 2.47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등급이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합격자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천 사유를 보면 학생부 교과가 외고 특목고 기준의 중상위권, 또 비교과활동 우수한 점, 그리고 선발인원 증가로 또 학생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소신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균관대, 중앙대까지 살펴봤는데 끝으로 논술 전형도 좀 추천을 해주시죠. 저희가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을 쓰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쓰다 보면 6장을 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뭐 위아래를 다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자기 희망하는 대학 두세 개 대학에 국한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약간 희망사항이 섞여서 논술 전형도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 정도일수록 수능 최저 통과 상당히 가능한 학생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논술에서 글 쓰는데도 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논술 전형을 추천해 볼 수 있는데 화면 통해서 고대, 성대 논술 전형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경우는요, 일반 전형에서 교육학과 14명을 모집합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10입니다. 세경력 이상 2등급 이내고 한국사는 3등급이죠. 현재 학생으로 보면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한 조건이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고요. 특히 전형의 수능 이후에 수능 다음 주 토요일 날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도 일단 없는 편이죠. 그리고 어차피 학생은 수시에서 일단 결판을 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대 논술 정도는 써봐도 무마할 것 같습니다. 성대 논술 전형이 있는데 교육학과에 15명 모집하고요.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30에 비교과 10입니다. 세경력 통과 6이내 통과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비교과 10에서도 학생은 수학 실적도 요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일정도 수능 이후인 그 주 토요일이죠. 10월 19일에 보니까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를 4장 정도 쓰고 나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원기가 있다고 하면 2장 정도는 주요 상위권대 논술 전형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뭐 이 예.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른바 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내신까지가 좀 그런 다른 전형을 통해서 만회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특목고도 뭐 사실 여러 종류의 특목고가 있어서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네. 일차적으로 특목고 기준에서 상위권 내신을 갖는다고 하면 수시가 일단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중상위권대까지도 어느 정도 수시 도전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 또 약간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또 특목고에서도 약간 또 내신이 떨어진 학생들은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내신 6등급, 7등급 때 나오면 주요 상위권대에 가기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시 논술 전형을 써보고 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정시 수능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일반고, 특목고 구분해서 또 약간 유불리를 많이 따지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목고 내신대별로 해서도 저 선배들이 또 가는 또 입시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걸 주로 참고하고 중위권을 좀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수시 논술 전형에 도전해 본 것도 방법이 되지만 또 정시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주로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주로 참고하다 보면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학생이 아울러 뭐 지금 금방 이제 뭐 내신에 어느 정도 만회 정도냐, 근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그 4등 그 현재 선배들이 간 것을 비춰 봐가지고 좀 해봐라,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학생이 그 상담 질문서에서는요. 편협한 독서를 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교육에 좀 편식했답니다. 어떻게 조언해 근데 주시겠습니까? 독서라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편협 활동에 대한 약간의 내용도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내용들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편협이라는 것이 학생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정말 우수 학생들 선발하는 기준에서는 편협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느 한 책을 읽더라도 좀 더 심층적으로 잘 이해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 다양한 독서가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다양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이 또 지각하고 깨달았을 때 내용들은 뭐냐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팔 때보다는 한 가지 열심히 파다가 다른 분야를 연구하거나 독서했을 때 뭔가 딱 깨달음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통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실제 학생이 느끼는 정도까지는 편협하다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은 어떤 유리한 측면이냐면 다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특징도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 복잡한 이런 세상을 이해하는 키에서는 이런 다방면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식의 융합적인 사고가 동시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방면 사고와 그런 이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상담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신감 좀 얻었습니까? 네. 내신 또 시험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상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또 학부모님 직접 만나 뵀는데요. 오늘 상담 잘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한번 좀 네. 아주 오늘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두 학생 모두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모의고사 굉장히 좋았어요. 월등했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대학 또는 지원해보라고 하는 이런 대학들 보면 상위권 대학이죠.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내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수능이라고 하는 그 전제, 네.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상담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극동대 항공정비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건국대 사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